부교재 3회 39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30쪽, 31쪽입니다. 31쪽에 있는 문법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문장의 주어가 successfully부터 problems까지입니다. 여기에 successfully가 부사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 요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주어는 serving으로, 즉 동명사로 시작되고 있죠. 동명사는 우리가 동명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준동사의 하나다라고 하죠. 그 말은 주된 기능은 동사입니다. 동사. 따라서 이런 문제를 푸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사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즉 serving 앞에 successfully라는 형용사 붙이면 틀렸다. 우리는 successfully라는 부사 붙여야 된다. 그거 하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거 6번 문장에 보면 여기 problems 다음에 is가 붙여져 있죠. 부분을 나타내는 subset이라는 단어가 단수기 때문에 is가 붙은 거 하나 확인하고, and가 있는 다음에 includes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앞에 있는 is라는 동사와 병렬을 이루는 거죠. 즉 is가 첫 번째 동사, includes가 두 번째 동사, 주어는 똑같이 this subset of problems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difficulties라는 말을 어디서부터? that부터 문장 끝까지가 꾸며주고 있는데 대설격이 뭘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have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보면 되고, in effectively learning에서 우리는 전부 다 in 동명사가 계속 반복되는 구문이 나옵니다. 뜻은 뭐뭐 하는 데 있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in과 함께 사인 사용된 동명사가 병렬 구조로 계속 나옵니다. learning and understanding이 첫 번째 동명사, 그리고 두 번째 동명사는 correcting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동명사는 achieving, 네 번째 동명사는 thinking, 즉 i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총 4개의 동명사가 병렬 구조로 무엇 하는 데 있어 이렇게 문장을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문으로 올라가 봅시다. 주어진 문장 삽입입니다. 주어진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박스 안에서 응집 도구 찾기, 두 번째는 지문의 흐름이 끊긴 곳 찾기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박스 안에 응집 도구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죠. 1번을 볼까? The problems를 꾸며주는 말이, 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밑줄 어디서부터? that부터 괄호 있는 them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 undermine은 약화시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응집도구로 쓸 수 있는 게 이 there가 이 them을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약하긴 합니다. 아무튼 대명사가 사용됐고 성공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또 누구? them, 그들을 도와주려는 누구? 교사의 노력, 교사의 노력도 두 부정사가 꾸며주고 있죠. 그 두 노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들은 arise가 동사입니다. 생겨나더라. numerous, 수없이 많은 원인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there 이 정도는 크게 우리가 단서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 내용 정리해서 우리가 지문의 흐름이 끊긴 곳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거? 이들의 이렇게 해볼까? 이들의 노력. 지금 나와 있는 게 대열이 있고 교사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네. 우리가 보통은 영어 텍스트를 읽으면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했다 하면 다양한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올 거다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Formal education, 정규교육이죠. 정규교육은 has had, 가져왔습니다. 뭐를?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어디에? 사회에 끼쳐왔다. 하지만 이 정규교육이죠. 아닙니다. is은 가짜 주어고 대디아가 진짜 주어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가주어진 조 구문입니다. Not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이 meet, 충족시키다죠. 그들의 학습, aspiration, 열망이나 포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그들의 학습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문장에서 정규교육 얘기하기 시작했고 모든 학생이 학습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습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성인들이 struggle, 애쓰다죠. 학습하기 위해서 애쓰고 많은 수는 are left,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뒤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학습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를 3번에서 부연 설명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short list는 짧은 목록이죠. 짧은 목록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더라. poor nutrition, 뭐죠? 열악한 영양 이렇게 되어 있네. 짧은 목록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무엇에 관한 목록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앞에 보면 설명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분이 흐름이 끊긴 곳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올라가면 다양한 원인이 있다 라고 했으므로 다양한 원인에 대한 목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문제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목록, 이 목록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 주어진 문장 1번 문장은 어디? 여기서 삽입되더라. 즉 이런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 4번 앞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원인에는 뭔데? 뭐가 첫 번째, 자 열악한 영양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건강상의 poor, 건강이 안 좋은 거 그거 포함하겠고 그 다음에 동기의 lack, 결핍, boredom, 지루함 그리고 사회적 대인관계상의 problems 어디서? 학교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비효과적이지 못한 비효과적인 approaches to learning 학습 방법 정도 하면 되겠죠. learning disabilities 학습 장애 그리고 교육적 자원에 대한 열악한 접근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 우리 정규 교육상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짧게 정리해 보면 영양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대인관계 교육 자원에 대한 자원 접근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게 원인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또 5번에 these problems 라고 했네. 그러면 요 문제는 바로 몇 번 문장에 나와 있는
4번 문장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successfully 부사를 써야 된다 했죠.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많은 해결책을 require 필요로 할 것이며 only a subset of them. 자, 요게 them이 가리키는 거를 찾으라고 하면 these problems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only a subset 일부분만이 targeted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목표로 삼아지고 있더라. 누구에 의해서? 인지심리학자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일부분만을 인지심리학자들이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 이 문제를 인지심리학자가 목표로 둔다 했으니까 인지심리학자 그리고 인지심리학에서 정규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얘기한다 보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This subset of problems는 당연히 인지심리학자가 목표로 삼고 있는 문제들이죠. 인지심리학자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 문제들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갖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부분만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분의 문제는 fundamental 핵심적이더라. 어디에? 교육에. in general 일반적으로 includes 포함하고 있더라. 뭐를? the difficulties 어려움을.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다루면서 인지심리학이 교육과 관련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목적어가 have 다음에 빠져서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ng 동명사 쓰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동명사는 learning and understanding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의 동명사는 correcting misconception은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수학과 읽기에서 또는 독서에서 자, proficiency 능숙함 또는 능숙함을 achieving 성취하는 데 있어서 네 번째 동명사 thinking critically 비판적으로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데 사고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인지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부분 즉 인지심리학이 다루고 있는 문제에 이런 어려움이 포함된다 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정규교육과 관련해서 인지심리학은 교육의 핵심적이다 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 이런 어려움을 포함한다는 것은 인지심리학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거의 문제 그리고 틀린 생각을 교정하는 거 그리고 수학 그리고 읽기에서 읽기를 하는 데서 능숙함을 achieving 갖는 거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거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Even in the best circumstances 여건이 가장 좋을 때조차도 많은 학생은 여전히 struggle 애써서 하는 거죠. 즉 애써서 고전할 것이고 Many of the efforts of cognitive and educational psychologists 인지심리학자와 교육심리학자의 노력의 대다수는
be aimed at은 무엇을 목표로 하다죠. 무엇을 목표로 하더라. help가 동사고 student가 목적어고 more effectively learn이 목적보호입니다. 학생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돕고 또 다른 목적어 more effectively teach는 목적보호죠. 교사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도록 도와주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더라. 아, 그러면 인지심리학이 관련된 정규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효과적 학습 그리고 교사들의 효과적 교수 이 방법을 도와주려는 거 그게 바로 인지심리학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다 읽었습니다. 우린 중심 문장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바로 정규교육의 특징을 얘기했죠. 그리고 정규교육의 문제점 얘기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심리학자가 이런 일을 한다 라는 거 뒷부분에 나왔죠. 인지심리학의 정규교육에서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커스를 인지심리학에 맞추고 어디 굳이 줄 거라면 7번 문장 정도로 줄 꺼주면 되겠습니다. 즉 교육에서 있어서 인지심리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말로 한번 적어 봅시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타픽 해도 되고 메인 아이디어도 해도 되겠습니다. 타픽 간단하게 명사어구로 적어보면 정규 교육에서의 인지심리학의 역할에 관한 얘기다. 그리고 한 문장을 하나 뽑으라면 7번 문장 정도로 중심 문장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